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이네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하는 거 맞죠? 208페이지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연 2주 동안 지적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개략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약 한 2, 3주 남았는데 이 2, 3주 동안 등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죠? 등기법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좀 까탈스러운 과목이야. 그래서 그 208페이지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1번 등기의 자,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기억나죠? 네, 됐어요.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분실력이 나오네. 그죠? 분실력이 나오네.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등기란 뭔지 정의를 내렸어요. 등기는 국가기관이란 그 등기관이라는 자만이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등기 업무를 수행할 적에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수행을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무 종이장 하나 갖다가 지 멋대로 끼적끼적 쓰지 말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죠?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그죠?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서 이게 토지라면 토지 표시사항, 그죠? 이게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사항을 이런 것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그래요, 그죠? 권리 관계를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죠?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12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 페일런하고 등기부라는 장부는 맨 앞장이 뭐다? 표제부 그래요.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한다 그랬지.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갑구 그래요. 갑구에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치면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을구라고 하고 그 을구에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록을 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이 세 장을 합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 즉 일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 뭐라고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 둘 이유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뭐 등기관이란 자가 뭐 부동산 표시사항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의를 내렸네요. 2번 가보죠. 그죠? 2번 등기의 분류 그래요. 그죠? 등기를 내용 그래요. 내용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멸실등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할 등기야. 그죠? 그래서 미리부터 뭐 알고자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될 등기니까 알 필요는 없고 거기 경정 등기하고 변경 등기
그것만 여러분들이 빼서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그죠? 잠깐 설명드릴 거야. 그래서 넓은 의미 그래요.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라고 있대요. 그죠?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가 있는데 이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는 좁은 의미 그래요. 그죠?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 그래요. 그죠? 경정등기라는 놈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리면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뭡니까? 일부 그래요. 그죠? 일부가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항 등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등기상의 일부가 실체 관계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항 등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그러면 경정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그죠? 이쪽은 후발적인 사유인데 이쪽은 원시적인 사유로 즉 애시당초부터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 그래요. 그죠? 경정 등기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권, 부, 명 그래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하나 없으면 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부명 그래요. 그죠? 권부명 그래요. 권이 뭡니까? 그러면 권리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 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요 부는 뭐냐면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상이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당연히 없어요. 이게 있어야만 등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건 명은 뭐냐면 명의인 그래요. 등기 명의인 그러죠. 뭐라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상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어야만 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권리, 이거 부표, 이거 명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그럼 여기다가 뒤에 변경 등기에 갖다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변경 등기, 이것도 변경 등기 이렇게 갖다 붙여봐요. 여기는 뭡니까? 경정 등기 그래. 뭐라고요? 경정 등기, 경정 등기, 경정 등기 이렇게 붙여보면 졸지에 6가지의 등기가 여기 탄생이 됐어요. 그죠? 이걸 보고 권리 변경 등기 그러고 이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이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러죠. 이건 권리 경정,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서 6가지 등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를 한 번씩 들어보죠. 권리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권리입니까? 권리가 아닙니까? 권리지. 저당권 그러죠. 그죠? 권리야.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권리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해가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저당권 뭐라 그래요?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저당권만 권리냐? 전세권도 권리다.
전세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죠. 그 다음에 지상권도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지상권 변경 등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저당권이 왜 변하지? 저당권이 왜 변해요? 왜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왔는데, 그죠?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해갖고 1억 원을 빌려왔는데 5천만 원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채권자 보고 야 5천만 원만 다시 빌려달라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얼마?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화가 있어요. 그죠?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체제 하에서는 이자율이 치솟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자율이 이렇게 바뀐다라 할지.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1억 원을 꼬았는데 채무자가 5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그래요. 일부 변제 그래요. 뭐라고요? 일부 변제.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그죠?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된다랄지 거꾸로 일부 변제에서 감액이 있다라면 저당권이 분명 변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보증금이 있겠네. 그죠? 그래서 악랄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안 쫓겨나려면. 그치? 그래서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1억에서 5천만 원 깎아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요. 그럼 전세권이란 권리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거 보면 지상권에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단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10년으로 약속을 했는데 30년으로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권리가 변화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등기를 권리 변경 등기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번 봐봐요. 부동산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지? 부동산의 대표 선수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그죠? 그래서 토지 표시상 우리가 배웠어요. 저번 주에. 토지 표시상이 뭐가 있지? 소지지명. 그죠? 그래요. 토지 표시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토지의 소재. 그죠? 토지 지번. 토지의 지목. 그죠? 토지의 뭡니까? 면적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표시상이 뭡니까? 그러면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그죠?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싹 변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변한다는 얘기야. 그죠? 싹 변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요. 소재가 왜 바뀌지? 여기 봐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어. 부산 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죠? 그런 등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번이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바뀔 수 있어요. 지번 변경. 그것도 토지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손에서 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목 변경 그러죠. 그것도 토지표시 변경 등기. 면적이 늘어나거나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면적이 왜 늘어나지? 이웃하는 토지하고 합치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 합친 토지가 거꾸로 잘리면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죠? 이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 건물의 종류가 바뀐다, 건축 면적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죠? 건축 면적이 왜 늘어나? 증축 그래요. 그죠? 건축 면적이 왜 줄어들어요? 건물의 일부 철거 그러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토지 표시 변경,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합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상이 뭐가 있어요? 등기 명인의 이름, 그죠? 이름. 그 다음에 등기 명인 갑식인 어디에서 사는지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인 갑식의 주민번호 그래. 뭐라고요?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등을 모두 싸잡아서 등기 명인의 표시상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분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성명이 바뀐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개명 그래요. 뭐라고요? 개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이름이 뭐냐면 김 뭐라고요? 말숙 그래요. 뭐라고요? 김말숙. 그러니까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꾸스나 놀린단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정법원을 찾아가서 개명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말차 그래요. 뭐라고요? 말차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죠? 네, 개명.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개명 그래요. 그 다음에 주소가 A동에서 살다가 B동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거처를 옮겼다고 해서 전거 그래요. 뭐라고요? 전거 그럽니다. 그죠? 전거 그러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1번 쓰다가 2번으로 넘어간 미친놈이 있어요. 그죠? 됐어요? 뭐 이런 것 등을 모두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러죠. 그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이 변경 등기하고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다르냐면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원시적으로. 그죠? 사유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준해서 판단을 하면 될 거야. 그죠? 그대로 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이걸 왜 미리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쫙 배우다 보면 무슨 이런 변경 등기들이 자주 나와요. 그죠?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이런 등기 등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으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봐봐요. 요 앞에는 무슨 자가 붙었어요? 권리자가 붙었어요. 이건 분명 권리에 관한 등기야. 무슨 등기라고? 권리에 관한 등기야. 그러면 이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 그죠?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가 여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등기 표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표시 등기 또는 사실 등기 그래요. 근데 이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누구 불리하게 된 놈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기는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 출제자가 낱개의 질문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건 공동인데 이건 단독이다. 그죠? 단독이다. 꼭 좀 기억을 해 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이 각종 변경 등기는 드문드문 나올 쪽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죠?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등기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등기할 사항 그래요. 그죠? 등기할 사항 그러죠. 그래서 그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등기할 사항은 우리 출제자가 23회 때까지, 그죠? 23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냐? 출제가 안 된 게 아니고 낱개의 지문으로 계속해서 이쪽 저쪽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서론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될 아주 출발선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등기할 사항 그래요. 등기할 사항. 그래서 이 등기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 그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그래.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방에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가 나오면 뭐 실체법상 등기사항, 뭐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래갖고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고, 그죠? 저는 시험하고 관련 없는 사항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학문적인 뭐 그런 그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 안 올 때 읽어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죠? 시험에는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요 세 가지 방에서 보통 지문으로 물어봅니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 뭐가 있어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소유권이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권리야. 그죠?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건 아마 많잖아가 다 알 거야. 그죠? 초등학교 3학년생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어보지 않는 거야.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걸 물어봐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점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치? 그래요. 이게 등기할 수 없다면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도 등기할 수 없어요. 유치권은 왜 등기할 수 없어요? 그쵸? 사실상의 집에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흔히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라고 그래요.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곧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그쵸? 어디서 들어보긴 봤어. 그 다음에 뭐 동산질권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놈의 권리가 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인지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야,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 있는데 이거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냐 권리가 아니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아주 여러 차례 물어왔어요. 그죠?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냐 권리가 아니냐? 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느냐? 그죠?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적에 거꾸로 역으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근데 동산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민법 시간에 배우면 될 테고. 부동산의 대표 선수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토지 쪽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물 쪽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 그래요. 토지. 여기 100번지, 그죠?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이 1필지 토지 요 일부분 그래요. 그죠? 요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가능하냐? 이런 거를 낱개 지문으로 만들어서 물어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 봐. 1필지 일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래요? 왜 안 돼요? 예? 왜 그래요?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들어보긴 봤어. 그러면 만약, 그죠? 만약 가능하다면, 그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죠? 역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 요 1필지, 100번지 1필지가 있는데 요 부분에는 분명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장착이 돼 있는데 나머지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겠지. 대간절 이런 토지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뭐 장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식하게 말하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돼요. 그죠?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려면 할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그죠? 하려면 할 방법은 여기다 꼭 나는 보존 등기 해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하고 싶다면 할 방법은 있어요. 하려면 먼저 자르라는 얘기야. 그죠? 먼저 잘라서, 그죠? 먼저 잘라서 독립한 필지 100에 몇 번지? 1번지를 만들면 보존 등기를 하든 무슨 다른 등기를 하든 그건 알 바가 아니야. 그죠? 예. 이렇게 독립한 필지를 만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 보존 등기와 같은 것은 1필지 전부에 대해서 성립이요 불성립이라는 얘기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아싸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할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1필지 일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책에 가보면
거기 209페이지 부동산 일부 그래요. 그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찾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는 등기,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 등기, 거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보존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안 씁니다. 이런 거지. 좋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죠? 됐고.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그죠?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으뜸은 뭐야? 뭐니 해도 건축물이야. 그죠? 그쵸?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지붕이나 외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 그래요. 뭐라고요?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단성 그래요. 뭐라고요? 분단성 요건까지 충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성은 차라리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위부하고의 분단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정착성, 분단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놈이 뭐야? 갖추고 있는 놈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축물을 뭐라 그래요? 영구적인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영구적인 건축물 그래요. 이건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물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토지하고 단단하게 정착은 돼 있는데 위벽의 분단성이 없는 놈이 있어요. 이 물건 등기가 가능합니까? 그죠? 그죠?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 출제자가. 가능합니까? 했더니 등기 안 된대요. 그죠? 등기 안 된대요. 그러면 정착성은 있는데 분단성이 없는 놈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유소 알지?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 본 건축물이 있어요. 그죠? 뭐 여기 1층, 2층, 3층짜리 본 건축물이 있다고 쳐봐요. 주유소 본 건축물. 지붕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둥 그래요. 뭐라고요? 기둥 있고 외벽도 있어요. 말 그대로 퍼펙트한 건축물이야. 그죠? 이건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 요건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주유소 본 건축물 앞에 지붕이 삐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기둥이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유기가 있어요. 그죠? 네, 주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주유소 캐노피 그래요. 뭐라고요? 주유소 캐노피 또는 주유소 닷집 그래요. 뭐라고요? 주유소 닷집 순 한글로. 그죠?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노피를 봤습니다. 캐노피는 보니까 이 기둥 등을 통해서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유소 캐노피 등기 됩니까? 했더니 이건 등기가 안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그래요. 뭐라고요?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 캐노피가 안 된다면 옥외 풀장 그래. 뭐라고요? 옥외 풀장. 그죠? 그 야외 풀장을 말하지. 야외 풀장을 그냥 쭉 한번 그리면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이제 뭐 사람들이 들어가 수영을 하죠. 그죠?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지붕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되는데 위벽의 분단성이 없어서 이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것도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저 캐노피 등기 안 됩니다.
옥외풀장 등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양어장 등기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분단성은 있는데, 그죠? 분단성은 있는데 토지하고 정착성이라는 면에선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진 놈이 있어요. 영구적인 건축물의 반대말이 뭐야? 가설 건축물이야.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 들어봤지? 그죠? 가설 건축물의 가장 대표성을 뗀 놈이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그래요. 뭐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야.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죠? 이 컨테이너 박스는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단성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문이 있고, 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렇게 창문이 있겠지.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외부하고의 분단성은 있는데, 여기다가 바꾸 다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토지하고 정착성이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뭐 가설 건축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법을 배우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일정 가설 건축물이라는 놈이 있고 임시 가설 건축물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은 건물이 아니고 공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그러죠.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이른바 견본주택 그래요. 뭐라고요? 견본주택도 토지하고 정착성이라는 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둘 다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등기 안 되겠지. 그죠? 등기 안 되겠어. 둘 다 없는 놈 뭐가 있어요? 둘 다 없는 놈? 비닐하우스 생각을 해봐. 그죠? 비닐하우스 생각을 해보면 이거 힘 좋은 놈이 뽑으면 뽑혀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담배 불로 치면 빵꾸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정착성,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등기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종류가 무진장 많을 거야. 그게 어디 있냐면 209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를 보면 좌측에 등기 대상, 우측에 등기 대상 아닌 놈 이렇게 돼 있지? 그쵸? 그래서 거기다 다 모아놨네요. 그죠? 그게 시험장용이야. 시험장용이야.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일단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외부하게 분단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의 좌측에 등기 대상 도로법상의 도로, 찌끄고 사도 그래. 뭐라고요? 사도. 그죠? 사도가 뭐야? 개인 도로지. 그죠? 개인 도로야. 뭐 지금은 이제 기부 체납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뭐 국가 소유 도로인데, 여러분들 저기 경부고속도로하고 저기 어디야? 영동고속도로하고 그게 갈라지는 데가 어디냐면 구성 IC야. 구성 인터체인지 영동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그 구성 IC에서 쭉 들어가면 이제 에버랜드가 나와요. 그죠? 삼성 에버랜드가 나옵니다. 요 구성 IC에서부터 에버랜드 정문까지가 원래는 누구 도로였냐면 저 삼성 이병철 도로였어요. 그죠? 이병철 씨 도로였어요. 삼성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에버랜드 허가를 내주는 조건 하에 이 도로를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한 거야. 그죠? 기부 체납을 했어요. 이게 유명한 사도야. 방조제 그래요. 뭐라고요? 방조제. 어마어마한 토지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방조제는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그죠? 유리온실. 토지하고 정착성,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봐요. 비닐하우스는 등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와 비슷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족조, 벽돌로 쌓아 올라갔다는 얘기야. 컨테이너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까지 갖추고 있는 주택이란 말이지.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6번, 7번 이런 거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규약상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뭡니까? 같이 쓰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놀래갖고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공용 부분, 같이 쓰는 부분이야. 그러면 공용 부분의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은 지만 쓰는 부분이지.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 또는 전유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분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간단하게 말해서 전유 부분이 뭐야? 501호야. 뭐라고요? 501호 아파트. 그치? 이거 지만 쓰잖아. 그치? 이게 당연합니다. 501호야.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같이 쓰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요.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놈하고 거기 써 있듯이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요. 규약상 공용, 구조상 공용 부분 뭘까? 복도, 그죠? 같이 쓰지. 그 다음에 계단 같이 쓴단 말이야. 그죠? 복도, 계단 등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겠지. 복도 등기된 거 있으면 갖고 와봐. 그죠? 그건 희귀본이야. 그죠? 희귀본이야. 계단 등기된 거 갖고 와보라는 얘기야. 그건 희귀본이니까 제가 살게요. 그죠? 이렇게 복도나 계단 같은 것은 등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복도나 계단 같은 것은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은 돼 있는데 위박의 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이 뭐야? 규약이? 여러분들 관리 규약 그래요. 뭐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가면 관리 규약 들어봤지? 자치 규범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규약상 같이 쓰는 부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요.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그죠? 그 다음에 경로당, 그죠? 그 다음에 대단히 단지에 가면 입주자 집회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가만히 관찰을 해봐요. 지붕, 그지? 지붕.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외벽 다 있어요. 완벽한 건축물이란 말이야. 등기 가능해. 그죠? 등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가능한데 무슨 부분만 두게 된다? 표제부만 두게 되고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법이라는 취지만 기록하게 돼요. 가불구는 두지는 않되 패스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이 쓰는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놈은 등기가 안 되고 한 놈은 등기 돼요. 그죠? 이걸 자꾸만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출제자가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아주 좋아합니다.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죠?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래. 뭐라고요? 노인정. 노인정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비하 발언이야. 그죠? 비하하는 발언이야. 그래서 그 관리 규약에도 보면 노인정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경로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노인정 그러면 안 돼요. 경로당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등기할 수 없는 물건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그죠? 거기 모델 하우스, 그죠?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뭐 배수관문, 그죠? 배수관문,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그러니까 일본만 가도 있어요. 그죠? 일본 같은 나라는 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쓰다가 이제 버린 항공모함 그래요.
항공모함 조각을 수입해다가 요 항공모함 위에다가 호텔, 해상관광용 호텔을 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옛날에 누구야? 노무현 정부 때 여수 엑스포 할 때, 그죠? 여수 엑스포 할 때 여수 앞바다에다가 이걸 띄우려고 그랬어요. 그죠? 러시아 항공모함을 사다가 이걸 띄우려고 하다가 미군 애들이 반대를 해갖고 이게 안 됐지. 그죠? 안 됐어요.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 그 다음에 옥외 풀장, 뭐 주유소 캐너피, 구조상 공용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건 등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페이런하고, 그죠? 페이런하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이게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합니다. 그죠? 지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인데 동산은 꺼지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고,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외부하게 분단성이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해. 이건 있는데 이건 없으면 등기 안 돼. 거꾸로 이건 있는데 이건 없으면 등기 안 돼. 둘 다 없으면 등기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그래요. 그죠? 네, 권리 변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민법 186조, 그죠? 그 다음에 민법 187조를 배우게 될 거야. 그죠? 혹시 이거 민법 시간에 민법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합니까? 아직 안 하지? 그치? 네, 그래요. 아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 하여튼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 187조에서는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하고자 할 적에는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놈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요놈은 등기 없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자를 구별하는 거를 우리 시험 전반부에 우리 출제자가 아주 즐거이 출제를 했어요. 요즘엔 좀 뜸하긴 하지만, 그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 서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등기할 사항이야. 그죠? 등기할 사항은 그냥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다 라고 해서 요 낱개의 지문으로 여러 차례 이쪽 저쪽에서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209페이지까지 얘기를 한 거네. 그죠? 209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죠.